이번 영상에서는 NIG EC 무접점 키보드를 리뷰해 볼게요. 제가 오늘 리뷰해 볼 제품은 한성 GK888B 미니쿱 블루투스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한성 컴퓨터사에서 2019년 3월 초에 출시한 제품이에요. 이 키보드는 정전 용량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정전 용량 무접점 키보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위 추천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구성품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구성품은 매뉴얼, 키캡 리무버, 청소용 브러쉬, 맥용 키캡, 여분의 가압 스프링, USB 타입C 케이블, 더스트 커버, 그리고 본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더스트 커버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키보드를 사용 안 할 때 이걸로 덮어두면 먼지 쌓이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저는 상당히 많이 활용하는 구성품이에요. 이건 스페이스바 누르는 압력을 높여주는 스프링입니다. 저는 스페이스바 키압을 높여 쓰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렇게 여분의 스프링을 챙겨준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소한 부분을 이렇게 챙겨준다면 호감이 상승하는 요인이죠. 구성품만 봐도 한성에서 키보드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본체를 보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제일 먼저 봐야겠죠? 이전에 출시한 한성 무접점 키보드와 비교해보면 하우징도 좀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상당히 저렴해 보이는 표면 처리 방식이었는데요. 저렴해 보이는 표면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감은 크게 눈에 띄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나쁘지 않네요. 키캡은 PBT 재질의 키캡이지만 레이저 각인이라 저렴한 느낌이 많이 드네요. 표면 느낌은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키캡 틀어진 것이 보이네요. 특정 키만 색깔이 더 진한 것도 몇 개 보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키캡으로 바꿔 껴주는 스타일이라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지만 순정 상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감점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스페이스바도 아주 살짝 휘어 보이네요. 대부분의 PBT 키캡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쉽게 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바의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되어 있습니다. 엄지로 스페이스바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엄지에 이 모서리가 닿는 느낌을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거꾸로 장착해서 사용하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라운딩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는 이렇게 각져 있죠. 저는 이렇게 사소한 부분에 신경을 써준 제품을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키캡의 퀄리티는 다소 아쉽지만 애초에 다른 키캡으로 꾸며줄 생각이신 분들은 오히려 키캡 원가 절감이 이득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키보드 배열입니다. 기존 배열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배열은 75% 미니 배열입니다. 기본적인 풀배열 키보드를 100%라고 하면 풀배열 대비 키 구성을 75%로 줄인 배열을 의미합니다. 숫자 패드 부분이 사라진 것 외에는 사용함에 불편함이 적은 배열입니다. 블루투스를 잘 활용하려면 휴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니 배열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열이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을 꼽자면 딜리트나 홈 엔드 키를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은 적응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맨 오른쪽 열, 그리고 스페이스바 오른쪽 특수 키들의 형태가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맞는 키캡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노브라고 불리는 NIG EC 스위치를 적용한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기존 이 스위치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스템 이슈입니다. 키캡 구멍에 체결되는 이 기둥을 말하는 건데요. 이 스템 규격이 체리사 기계식 키보드의 스템 규격보다 컸었습니다. 때문에 노브 무접점 키보드에 다른 기계식 키캡을 끼면 키캡 구멍에 금이 가거나 헐거워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이 고질적인 NIG EC 스위치의 문제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 볼까요? 개선 전 NIG EC 스위치 키보드인 앱코 V3 무접점 키보드와 비교해 볼게요. 앱코 무접점의 키캡을 빼서 역시 빡빡하게 빠지네요. 이 키캡을 한성 무접점에 껴보면 생각보다 헐겁게 껴지진 않네요. 뺄 때 느낌도 그렇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덜 빡빡하긴 합니다. 그래도 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스템 사이즈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선한 제품으로 매우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기본 키캡이 별로 이쁘진 않지만 스템 개선 덕분에 이쁘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또 다른 개선 사항이 보입니다. 기존 노브 무접점 키보드들은 전부 마제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했습니다. 저는 마제식 스테빌을 매우 싫어하는데요. 마제식 구조상 키캡을 바꿔 낄 때마다 스테빌 윤활이 닦여지게 됩니다. 손에 윤활제가 묻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키캡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면 마제식 스테빌은 스테빌 윤활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캡을 자주 바꾸는 저에겐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스테빌이 들어간 키들을 쳐볼까요?
스테빌 소음도 기본적으로 잘 윤활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 물건은 스페이스바 왼쪽 부분을 누를 때 약간의 소리가 나네요.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직접 볼게요. 윤활이 제 기준엔 너무 과하게 되어 있네요. 키캡 구멍에도 이렇게 많이 묻어 있을 정도입니다. 닦아서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스페이스바 이 부분은 원래 보통 비어있기 마련인데 실리콘 같은 걸로 이렇게 채워놨네요. 스페이스바 부분의 울림을 최대한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한 다른 기계식 키보드는 이렇게 비어있거든요. 정말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스템 사이즈 개선과 동시에 체리식 스테빌라이저 적용을 통해서 키캡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블루투스 4.0을 적용하였고요. 최대 3개의 기기에 동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직접 PC, 태블릿, 핸드폰에 연결하여 기기 연결 전환이 빠르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F9, F10, F11 키에 각각 연결하여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전환되네요. PC를 2대 이상 사용하거나 PC와 핸드폰 및 태블릿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실 분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매력적인 기능입니다. 키보드 옆면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으로 키보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네요. 간혹 블루투스 키보드 중에 바닥에 전원 버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키보드를 뒤집어서 전원을 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옆면에 위치시키면 전원을 껐다 켜기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굳이 전원을 끄지 않아도 절전 모드로 전환되는데요. 절전 모드로 되는 시간도 1시간, 2시간, 3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완충 시 100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블루투스 기능이 편리한 기능을 거의 다 제공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자유로운 키 매핑입니다. 한성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 키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부분이 기존 배열과 달라서 불편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위치로 키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미디어 키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게임할 때 스피커를 조작하는 것보다 키보드에서 바로 볼륨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건 느낌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 출시한 콕스 엔데버 키보드와 같은 50g의 키압인데 콕스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 드네요. 소리도 적당히 보글거리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 기존 키캡 품질이 많이 별로인 것과 스페이스바 왼쪽 소음을 빼면 상당히 잘 준비되어 출시된 제품으로 보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단순히 다른 회사의 제품을 수입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보여지는데 이 제품은 많은 개선 사항과 요구 조건을 공장에 전달하고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출시된 제품 같아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LED 온오프 기능을 탑재해서 LED까지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제품 리뷰로 또 찾아올게요.